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요즘 참 주식에 관련해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임창정 씨가 관련된 라더견 주가 조작 사건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식 유튜버 슈퍼게임이 김정환 씨 선행 매매를 통한 부당 이득에 대한 사건. 유튜버 중에 미니파파는 모르시는 분이 많아도 이 슈퍼게임이 김정환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주식 유튜버 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이분도 코로나 시절 주식시장이 화랑기에 인기를 많이 얻은 분이에요. 이 주식에서 7천만 원으로 100억대를 이루었다는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더욱 인기를 얻었죠. 이 스토리가 있으니 여러 미디어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미디어에서 띄워주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이 신격화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이 신격화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 자칫 스스로 나쁜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상대로 얼마든지 경제적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김정환 씨가 처음에 유튜브에 나왔을 때 초창기 어떤 사람인지, 주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리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사생활 등 인간적인 것들, 어떤 친근함을 가지면서 인기를 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제가 생기고 일반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없는 뭔가 차별화된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저는 그때부터 이 사람도 별 특별한 거 없는 장사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채널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네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김정환 씨에 대해서 더 자세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주식에 관련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유사투자 자문업, 소위 리딩방 사업을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 NFT라는 디지털 파일 토큰을 30만 원에 판매하는 주식 장사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돈이 되는 틈새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NFT라는 디지털 파일 토큰, 그 첫 번째 종목은 다원시스라는 종목이었네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말이 많은 종목이죠. NFT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것은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도 나온다는 말이겠죠. 저는 김정환 씨와 회사 공동 경영진이었던 유튜브 채널 Y스트릿의 이대호 기자가 김정환 씨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 경영진이었기 때문에 가장 측근에서 김정환 씨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건은 우리가 알게 되었던 6월 이전, 이미 3월쯤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호 기자가 바라보는 김정환 씨는 유튜브 채널과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오해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본인이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적해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김정환 씨는 무시했다고 하죠. 이대호 씨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김정환 씨와 갈등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또한 이대호 기자는 이번 사건이 언젠간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 공동 경영진으로서 좀 더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했고, 지금 김정환 씨에 대한 사건의 여러 상황들을 미리 알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건을 알게 된 이후로 김정환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김정환 씨와 관련된 유튜버 중에 대주주TV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분도 김정환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입장을 보면 본인도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억울한 측면이 있고 기소가 되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김정환 씨와 공동 경영진이었던 이대호 기자와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이 김정환 씨와 관련된 대주주TV의 채널의 커뮤니티를 보면 이 김정환 씨의 입장문이 나와 있어요. 본인은 선행 매매를 하지 않았다. 첫 매수 당일부터 주식 매수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조사 당국이 방대한 양의 유튜브 동영상을 모두 확인하지 않은 채로 기소를 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무리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항상 투자에 대해서 진심이었다고 하면서 입장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은 무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로 알게 된 것인지 일반 개인의 고소고발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를 해보니 혐의점이 발견되고 그렇기에 기소를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사건의 내용은 정말 단순해요. 선행매매예요. 선행매매를 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김정환 씨가 입장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조사당국이 방대한 양의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그 시기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거래 사실을 숨기기 쉬운 CFD 계좌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CFD 계좌. 저도 참 생소한데 차익 거래 결제라는 이 CFD 계좌는 개설한 개인, 전문 투자자의 요청대로 증권사가 매수 매도에 투자한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 CFD 계좌를 이용하면 외국계 증권사가 사고 파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수급의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겠죠. 본인이 첫 매수부터 시청자들이나 유료 회원들에게 알리고 매수를 했다면 굳이 CFD 계좌를 사용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짜증내는 연기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법적으로 보면 사람의 진실이 어떤 것인지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난 행위와 결과를 통해서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겠죠. 여러분들은 이번 슈퍼개미 김정환 씨의 선행매매로 부당 이득을 취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본인의 채널에 슈퍼개미라는 말을 넣는 것부터가 사실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슈퍼개미라고 불러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본인 스스로가 슈퍼개미라고 말하는 것 사실 좀 낯간지럽잖아요. 제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횟수로 지금 유튜브 5년 차인데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목 추천과 차트 분석이에요. 그래도 주식 유튜버인데 종목 추천과 차트 분석을 하지 않는다? 저도 나름대로 전업 투자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고 종목 추천과 차트 분석 멋있게 하면서 나 주식 잘한다 얼마나 드러내고 싶겠어요. 솔직히 종목 추천하고 차트 분석하면 유튜브 영상도 더 많이 찍을 수 있고 지금보다 인기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것이고 저를 믿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려주는 종목 추천과 차트 분석을 맹신하여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잖아요. 저도 매수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누구에게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자주 보시는 주식 유튜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언급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유튜버들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의심의 눈으로 보시고 유사투자 자문업, 리딩방을 같이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은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이 선행매매라는 것이 이 리딩 업체에서 손쉽게 회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웬만하면 종목 추천하고 차트 분석을 위주로 하는 주식 유튜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식 유튜버 영상에 전화번호가 있고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 이런 유튜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솔직히 제가 즐겨보는 주식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런 채널들을 좀 알려달라 이런 문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채널의 방향성이 지금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고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서 추천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이 점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의심의 눈으로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의심이 많아질 때 궁금증이 생기고 이 궁금증을 파헤치다 보면 자신의 주식 실력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파헤치는 것이 그게 바로 주식 공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고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